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4월 22일 지금 NXT 거래 종료 시간까지 1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종가 마감은 21만 7천원, 21만 7,500원 사이에서 일단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곧 마감이 되고 결국에 지금 야간 선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특별하게 뭐 움직이고 있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좀 의외인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쇼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고 결국에 장마감 직전에 외국인들이 8천억을 또 숏을 쳐버려가지고 5조 5천억을 어제까지 롱 포지션 가져왔는데 4조 7천억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매도세가 같이 보여지게 됨으로써 지금 투심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단기적인 고점이 좀 도래했다라고 언급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하향 추세할 때는 우하향 추세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상향 추세로 시작할 때는 우상향 추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목표가 얼마? 30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흔들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 언제 들어오고 저점 시그널 언제 들어오며 신규 매수 그리고 단기적 고점에서 차익 실현 구간은 어디서 챙겨가야 되는지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야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우리 삼성 가자라고 신고가 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맞게 자주 종목 촬영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국장 프리마켓이 열리긴 했어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인텔이 지금 살짝 소폭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합권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죠.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 AMD도 조금 살짝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은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이 미국장의 수급을 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내일 오전장 시작 전에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 한 번 더 찍어드리긴 할 건데 일단 우리 오늘 삼성전자의 분봉부터 같이 한번 보셔야죠.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22만 3천원까지 전고점 돌파 22만 8천원까지 뚫어주는 듯한 싶었지만 결국에 윗골이 달리면서 하락한 채 마감이 됐어요. 윗골이 음봉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전고점 돌파는 실패했죠. 갑자기 투심이 꺾이고 오후장에는 이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일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 전쟁이라는 이 휴전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투심이 꺾인 상태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변화예요. 원래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외국인들인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거의 3주 만에 쇼 포지션 마이너스 8천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밤에 간만에 좀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미국이란 전쟁 휴전. 일단은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주주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란과 휴전 연장하는데 무기한이 아니라 3일에서 5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거 휴전 길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 측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이란 내부를 정리해라. 협상은 제대로 안 오면 다시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려버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뒷골을 땡기게 하죠. 근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이란 내부도 내분에 휩싸였어요. 주주 여러분들. 이란 협상팀과 이 IRGC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도 입장이 서로 크게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심이 꺾이면서 거래량이 계속 반토막이 났죠. 이전의 상승 랠리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뭐가 커지고 있습니까?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전쟁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요. 뉴스보다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실제로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오늘 장 초반만 했던 게 마이너스 1,000억 정도였는데 장막판 직전에 갑자기 마이너스 8천억이 됐어요. 마이너스 7천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꽤 많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 현물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기관에서 현물 매도가 나오고 물론 현물은 투심 약화 때문에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가 오르고 원달러 오르면 외국인들 환차손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해놔요. 현물에서. 근데 우리 믿었던 선물 미래에 베팅하는 지수가 오랜만에 숏포지션 많이 나와버리니까 또 골치가 아파지게 됐어요. 제가 왜 현물보다 선물을 더 강조드리냐면 선물은 이 레버리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대 10, 1대 100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배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에서 매도한 물량을 선물에다 베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물에서는 양방향 베팅이 가능해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 베팅, 주가 하락 베팅인데 이때 삼성전자 현물 매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1월, 2월 달에. 그쵸? 막 1000만 주, 2000만 주 매도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선물에서 이 롱 포지션을 10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 이때 엔비디아 실적, 그래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 실적 나오고 나서 단기적 차익 실현 조심하자 고점 찍고 나서 이란 전쟁 터지면서 이렇게 숏 포지션을 가져갔어요. 변곡점 하나, 변곡점 둘, 여기까지 마이너스 8조 숏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3월 31일 완벽하게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이때 숏 포지션이 아예 청산이 돼버리고 새롭게 롱 포지션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얼마? 4조 7천억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조 5천억이었어요. 플러스. 근데 지금은 4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못해도 마이너스 8조가 청산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2.7조가 롱 포지션이 들어왔어요. 이때 상승 랠리보다 더 많은 2.7조나 더 많은 롱 포지션 들어왔는데 주가 상승 베팅했는데 지금 이 롱 포지션도 갑자기 꺾이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1조 이상 아닌 게 좀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내일 추가적으로 숏 포지션 유입이 된다 했었을 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직 총 누적은 4조 7천억이니까 우상향은 맞지만 지금 풋옵션도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콜옵션에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콜옵션도 주가 상승, 풋옵션은 주가 하락인데 하락에 베팅하는 게 나오고 있고 상승하는데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약간 지금 단기적인 조정에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주들 실적 발표 나오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예상치에 부합하고 살짝 상회했을 정도면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우리 SK 하이닉스가 이전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조정 받았는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이때 11월 달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11월 초부터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0%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흔들리면서 우리 삼성전자 차트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 얼마나 떨어졌죠? 마이너스 17%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챙겨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미국-이란 전쟁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들 숏 포지션 전환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바로 내일 장 초반에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나서 30에서 50%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제가 이때 5만 1,000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6번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 수익률이 그냥 냅두면 320%거든요. 근데 6번만 대응했는데 수익률이 480%가 넘어요. 이거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주간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결국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 20만원 이탈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매물대가 일단 많아요. 19만원대까지 일단은 19만 5천원대까지는 일단 매물이 여기 살아있긴 하지만 여기 매물이 일단 적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수는 있어요.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빼면 제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이때 고점도 맞춰드렸고 이때 고점도 맞춰드리면서 항상 저는 틀린 게 없어요. 저는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간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우상향 추세는 맞 이때처럼. 하지만 단기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처럼 차익 실현 후에 개인들의 투매 물량 받고 지쳐서 떠나갈 거예요. 전고점 돌파도 못하니까. 제가 지금 댓글들 다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답답하다. 그러니까 더 지쳐서 SK 하이닉스를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실적 좋게 나왔다. 불타기. 근데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삼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장초반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뒤에 더 중요한 내용 많이 남았습니다. 대차장고 공매도 콜옵션 풋옵션 신용 물량 다 풀어요. 오늘 영상 좀 길어요. 외국인들의 내일 장초반 수급 보고 나서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차익 실현 하시라고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 고점 저점 맞춰놨다 근거 영상 신뢰감 키워드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장기간 끌고 가서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평단가 여기인 분들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조정 나오면 수익률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린 이걸 가져가면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셨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 저점에서 대응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 장기간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삼성전자 30만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외국인들은 항상 장 초반에 방향을 결정해요. 그리고 오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니까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타이밍 놓치면 그날 흐름 못 따라가면서 단기적인 조정, 숏포지션 더 나오면 조정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 못 따라가고 여기서 잘 잡는 사람, 내일 장초반 잘 잡는 사람은 수익 시작하고 놓치면서 또 이런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 시작 전에 라이브를 켜고 신호를 드리는 이유도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괜찮은데 중간에 들어오거나 끝부분에 들어오고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시는 분들 이미 늦어요. 그러고 나서 손실 중이다라고
매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식을 바꿨어요. 방식을 여러분들께 먼저 실시간을 알려드리고 그 뒤에 영상 라이브 방송을 킬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중에도 실시간 대응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실시간에 가깝게 매수 매도 대응 시그널 그리고 외국인 흐름 당일 핵심 이슈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 제가 이 윗꼬리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가장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방송보다 빠르고 훨씬 정확해요. 실시간 대응 기준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성이라 문자 보내주시고 자 우리 삼성전자 주포는 누굽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우리가 계속 체크했던 흐름 3월 31일부터 외국인들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했죠. 외국인들 롱 포지션 유입이 결국에 우리가 수급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도 4월 1일부터 어떻게 되고 있죠? 매수세가 굉장하게 많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거의 30%라는 상승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외국인들을 왜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매집을 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인 투자자 이 개미들이 쉽게 안 털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신용 물량. 자 우리 신용 물량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지금 신용 잔고가 신용 물량이 3조 4천억까지 늘어났어요. 3조 2천억에서 굉장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친 듯이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오늘 또 코스피 신고가 갔잖아요. 그쵸? 6,400비 돌파를 해줬고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털릴 일이 없는 거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근데 외국인 입장에선 개미들은 털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왜? 나중에 신고가 돌파시키고 더 강하게 올리려면 최대한 가볍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잔고가 많이 쌓이는 순간에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미국이란 악재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숏포지션 유지가 되면 지수 갑자기 빠지면서 뭐가 된다?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개인들 털려 나가겠죠. 강제 청산이 되겠 그쵸? 그 물량을 받아가고 흡수하고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때처럼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은 단순 현물만 보는 게 아니고 선물도 본다 했고 옵션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였습니까? 다음 달 5월 14일 옵션 만기일이 또 있어요. 월물 옵션 만기. 이걸 기준으로 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졌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풋옵션으로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해보고 있고 그다음 콜옵션에서도 많은 물량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어제 외국인이 콜옵션에서 4조에 가까운 물량을 매수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윗상방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5월 중순까지 5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하지만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오늘 매도세가 나와줬다라는 점. 결국 외국인들은 뭐냐 중장기 방향 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안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흔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움직이냐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봤었을 때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30만원, 33만원, 36만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IB들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죠. JP모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증권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조차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얘네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외국인들의 지분율인데 이 지분율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최근 들어서 55%까지 갔었잖아요. 우리 2024년 달에. 근데 지금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49%. 그쵸? 근데 최근 외국인 비중이 48%까지 내려갔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 외국인들은 이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옛날만큼의 매수세가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전쟁에는 리스크 대비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뺏어가는 방식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대차 물량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압박감을 주거든요. 4월 1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때 대차 물량이 2천만 주 정도 돼요. 빌려갔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무서워집니다. 공매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날 3월 31일 다음에 4월 1일이죠.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때 누가 얼마나 매도했냐면 4월 1일 날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외국인들이 954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걸 누가 받아갔다? 외국인 기관이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공포를 조성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투매 그걸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들이 매집,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차 물량만으로도 안 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생 시장까지 흔드는 거예요. 선물과 옵션으로 지금 공포감 조성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 직전에서 계속 흔들리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 받고 반대 매매 총산 물량 받고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게 됐었을 때 다시 한번 돌파하면 진짜 돌파할 거예요. 매물선을 거치고 나서. 그러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신고가 재돌파입니다. 장대 한봉 터지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 흐름 기억하시죠? 우리 1월 초부터 그다음에 2월 중순까지 이때까지 좀 횡보를 했었어요. 네, 상승이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상향을 좀 보여줬었죠. 이때 신용 물량이 엄청 털렸거든요. 이때 신용 물량이 1월 9일 날 2천만 주였는데 실제로 얼마까지 떨어졌죠? 1,700만 주까지 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흔들었죠. 결국 나중에 그래도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흐름도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세 가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국, 이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들 쇼 포지션 전환,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뭐 하셔라? 우리 삼성이라고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장 초반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11월 3일에 제가 완벽하게 고점을 찍었을 때 그 근거 영상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11월 3일 맞습니다. 2025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일이 외국인들의 이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장 초반에 대응을 바로 함으로써 우리가 장 초반에 20%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금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익을 가져가겠죠. 보세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이게 명확합니다. 완벽하게 고점날 11월 3일 맞습니다. 자, 우리 11월 3일 이후로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러고 나서 조정 받았죠. 그리고 2월 26일 날에 고점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는 썸네일을 보실게요. 오늘 밤 미국장 차익 실현 조심하자, 고점도 언급드리면서 내일 싹 다 뒤집힌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고점도 말씀드리자면 3월 18일, 3월 19일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위험하다고. 장막판 외국인 2주 이탈했다. 내일 또 싹 다 뒤집힌다고. 주주 여러분들. 이게 제게 괜히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고점이 도래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처럼 주간이 아닌 객관적인 대응을 한 사람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맨날 다 올라간다고만 찍지. 근데 여러분들 정작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주주 여러분들. 그런 유튜버들은 구독 취소해서 여러분들 기망하는 겁니다. 저는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라갈 땐 올라간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때 저점 찍은 것도 GTC에 대한 기대감, 쇼커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제가 선물을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저점을 찍혔을 때 외국인들 쇼 포지션 아예 청산하고 롱 포지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 맞잖아요.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제가 틀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주주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놓치지 말고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객관적인 근거까지 삼성이라고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해하셨죠? 근데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김 교수님 그렇게 잘하면 혼자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냐?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원래 빚이 억대였고 진짜 너무 힘든 시기였고 한강도 가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방법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씩 버티면서 결국 투자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주식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면 흔들리고 놓치고 결국 무너져요. 그리고 주관적, 감정적으로 매매함에 됨으로써 투매, 추격매수, 내동매매, 이거 세력되기 먹잇감이에요. 근데 누군가 같이 하게 됐었을 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객관적인 근거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아직도 보내지 않으셨다면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우리 힘드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